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오후 경기도 분당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살해 예고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선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대책은 있을지 이시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피의자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 발언 자체도 굉장히 놀랄 만한데요. 뭐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범행 동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피의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분한가, 그게 네. 신뢰성이 있는가, 그건 사실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네. 네, 뭐 그런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좀 뭐 객관적인 자료를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포렌식 증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현출이 된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사이버 수사를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평상시 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이런 거부터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과거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뭐 이번 사건하고 어느 정도 정합성 있게 연결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분열성 성격장애가 이번 사건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동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 예. 피의자의 어떤 성격장애가 뭐 지금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혼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는 뭐 그런 이제 특성이다. 네. 네. 이런 것까지는 분열성 성격 장애로 그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여 예. 지금 조현병 진단이 그 내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을 해왔고 어떤 계기로 지금 이런 사건에 이르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뭐 합리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네. 이 사람의 어린 시절 경험을 보면 예. 예, 뭐 지금 피해의식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 부적응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때 그 학업 중단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거의 혼자 지낸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을 하면서. 물론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나 뭐 예. 많은 시간을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 초기는 거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들에 장기간 노출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이어진 건 아닌가. 뭐 초기에 본인이 무슨 청부 살인의 피해를 당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보면 네. 뭐 완전히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워도 여하튼 뭔가 이 피해 경험 이런 것들을 학교 때부터 좀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럼 사실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는 그건 진단명은 아니고요. 예.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뭐 비대면 사회를 거치면서 외톨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삶들을 여전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어떤 뭐 생활을 하기에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건 원래 분열이라는 게 사회로부터의 이제 어떤 그 전혀 단절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와 같은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이런 성격이 있었다면 그게 아마 장기간 동안 외톨이 생활에서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네네. 뭐 꼭 그런 성격장애 없이도 어쩔 수 없이 직장도 뭐 구하기가 요새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렇게 그냥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얘기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사회적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서 외톨이 네네. 생활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른바 신림역 사건 이후에 무방문제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범행의 방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어요. 예. 흉기를 들고 뭐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워서 인명피해를 낸다. 이런 공식은 충분히 답습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피해자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이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다 뭐 똑같이 하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과 17범이었고요. 지금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전과가 전혀 없어요. 범법행위를 한 적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전과도 없는 사람이 전과 17범인 사람을 따라해 봤자 얼마나 따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행 수법을 답습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뭐 모두 다 똑같이 그런 것들을 카피캣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무조건 다 따라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는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 테러 방지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경찰 내부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신 검문 얘기도 나왔거든요. 또 지금 오늘 나오는 걸 보니까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를 하면서 지금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거나 이런 계획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지금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이제 사건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우후죽순 수면 위로 다 떠오르는 게 지금 이런 범죄의 양상이에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오늘날은 굉장히 흔한 형태의 범죄의 그 양상이 됐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처음에 드물게 한 건, 두 건 뭐 이렇게 일어나던 시절은 1980년대예요. 예. 그때 만약에 총기 규제를 했었으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이 이렇게 일반화가 안 됐겠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총기 난사로 사망을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한 나라에서 뭐 형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방향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너무 많이 그 우후죽순 발생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어떤 흉기나 뭐 총기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은, 예. 그러면은 뭐 돌이키기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지점이 아마 뭐 빠른 시간 안에 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경찰에서 특단의 대책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불신검문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옛날 군사정부 시절처럼 불신검문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어떤 위험한 이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신문을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선별적이라는 데는 일반인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컨대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금속 탐지기가 너무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이용하면 지금 본인의 소지품 안에 뭐 얘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굳이 가방을 열지 않고도 예.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예. 검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뭐 과도하게 이거를 지금 비난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인권 침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은 나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게 변질이 되는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제약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걱정을 하십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치안력을 동원하겠다라는 발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측면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일단 경찰의 대응을 좀 보고 평가를 해도 되겠다. 현재로서는 너무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조만간 크게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일들은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요. 지금까지는 뭐 사법제도에 의해서 엄밀하게 잘 그 제재가 됐던 사항들이 사법제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히 엄격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예를 들자면 뭐 그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뭐 살인 예고를 해도 아무도 잡으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서 나 10명 죽일래 그럼 저쪽 사이트에서 나 20명 죽일래 지금 그런 경쟁이 지금 온라인 속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지금 결국에는 그중에 누군가는 돌발 행위를 서현역 사건처럼 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건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당장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뭐 이렇게 회자되는 내용은 어느 역은 오늘은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야말로 게시판은 자유다 이렇게 내팽개쳐 놓는 게 그게 정당한 일인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어떤 요인으로 분석해야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그전에도 뭐 온라인 상에 뭐 몇몇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온라인 속에서 이제 있었죠. 뭐 자살 영상도 올라와도 그것조차 하나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는 영화를 거래를 해도 그것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온라인은 무법천지였어요. 그 결과 살인 예고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우리의 어떤 책임의 방기, 기성세대의 방임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에라도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뭐 여러 가지 거짓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살인 예고까지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